알리바바. 알리바바가 2021년 2월 첫째 주에 굉장히 큰 뉴스 두 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은 알리바바가 발표한 그 큰 두 개의 뉴스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알리바바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월 2일 날 우리 시각으로 화요일이지요. 2월 2일 날 발표한 알리바바의 실적을 보면은 여기는 3월 결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 12월까지,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의 알리바바의 매출을 보면은 매출의 증가는 34%입니다. 34%. 5,298.9억 위엔이 알리바바가 기록한 2020년 12월까지의 9개월간의 매출이 되겠습니다. 증가율이 34%이고 순이익은 1,590.4억 위엔으로 8%가 증가를 했습니다. 분기, 그러니까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으로만 본다면 매출 증가는 37%이고 순이익의 증가는 56%가 됩니다. 그러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알리바바 기준으로 말하면 3분기가 되겠죠. 여기서 더 엄청난 매출과 이익의 증가를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알리바바는 사실은 3분기가 가장 호황기입니다. 왜냐하면 11월 11일 날 광군제 행사가 이 기간에 있기 때문에 늘 이 기간 중에 매출이 굉장히 높게, 매출과 이익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 2020년에도 이러한 추세를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문별로 봤을 때 보면은 전체 매출이 34%가 증가를 했는데 도매 뭐 여기 보면은 이제 차이나 커머스 홀세일 도매 부분에서는 14%, 나머지 뭐 인터내셔널 부분에서 32%, 뭐 인터내셔널 도매 부분에서 47%, 그다음에 로직 서비스, 그러니까 이제 뭐 운송이나 뭐 그런 부분까지 다 합한 거죠. 이거는 여기서는 58% 증가를 했고 나머지 로컬 컨슈머 서비스 부분에서 18%, 모든 부문에서 굉장히 두 자릿수 이상의 양호한 증가를 나타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탈 커머스 부분에서는 34% 증가를 했고 이 밖에 크라우딩 컴퓨팅 부분에서 매출 증가율이 56%, 디지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부분에서는 6%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이노베이션 부분에서는 또 4%의 증가를 했습니다. 알리바바의 이익은 거의 대부분 이 커머스 부분에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알리바바의 이제 조정 에비타가 되는데 이게 1,478억 위엔이거든요. 이 중에서 커머스 부분에서만 1,638억 위엔이 발생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3분기간으로 보면은 클라우딩 컴퓨팅 부분에서는 비록 소액이지만 흑자를 기록을 했고 디지털 미디어 부분에서는 14억 위엔 정도 손실이 나타났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0억 위엔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이노베이션이나 다른 부분에서는 손실폭이 컸지만 클라우딩 컴퓨팅 부분에서는 이제 연간으로 봤을 때는 흑자 전환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예상을 할 수 있고 디지털 미디어 부분에서도 적자 폭을 크게 줄이면서 욕심을 내본다면은 2021년 3월 전체 1년 결산으로 보면 여기서도 이익을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알리바바는 2020년 12월까지의 그 9개월간의 실적은 양적으로 외형적으로 양호하게 성장했다. 그리고 이익 역시
기존의 커머스 부분에서 집중되어 있던 이익의 그 분류가 나머지 부분에서도 이제는 그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알리바바의 실적은 지금 웬만한 전 세계 유명 기업 중에 외형과 이익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늘 이 정도의 실적을 내왔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2021년 2월 2일 날 발표되었던 3분기 실적이 좀 도드라지지 않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알리바바의 가치가 전혀 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역시 또 현금 흐름을 보면은 영업 현금 흐름이 2076억 위엔, 전년 대비 16%가 증가를 했습니다. 투자 현금 흐름은 301억 위엔 마이너스인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증가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알리바바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영업 현금 흐름이 뭐 2076억 위엔이나 나는 이 상황에서 지속적인 투자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 2020년에도 9개월간 300억 위엔 정도를 지금 신규 투자를 했는데, 이러한 신규 투자의 부분에서 이제 클라우딩 부분을 뭐 포함해서 하나씩 이익이 발생하는 그런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리바바의 가장 큰 장점인 외형과 이익의 양호한 성장, 이것은 2020년에도 계속 되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좀 의미 있는 뉴스는 2월 5일 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2월 5일 날 알리바바가 회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당초 알리바바는 회사채 발행 규모를 50억 달러, 미화 5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시도를 했는데, 실제 알리바바 회사채 구매에 380억 달러의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성공적인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데, 뭐 일반 투자가는 물론이고 미국과 유럽의 국부 펀드, 연기금,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이 알리바바의 회사채 구입에 포함이 되었다는 뉴스가 2월 5일 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알리바바의 이 회사채 등급에 대해서 A1 스테이블 평가를 했고, S&P와 피치 역시 알리바바에 대해서는 A 플러스 안정 등급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리바바는 대외적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리바바와 관련된 지난 석 달간의 뉴스는 뭐 마윈이 중국 공산당에 반기를 들면서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뭐 어떠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마윈이 어디 갔나, 뭐 이런 식의 좀 뭐 이슈와 관련된 보도들이 많았습니다만은, 그거와 무관하게 알리바바는 지속적으로 양호한 성장을 이어갔고 대규모의 자금 조달도 성공했다라는 얘기. 그리고 마윈이 또 이번 주에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알리바바는 오히려 지난 석 달간의 이슈가 알리바바를 다시금 평가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리바바는 정확히 말하면 홀딩스입니다. 지주회사이죠. 근데 알리바바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 부문, 커머스, 클라우드, 나머지 뭐 금융 부분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은 크게 14개 사업 부문이 알리바바의 주요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이슈가 되었던 것은 바로 이 엔트 그룹이었죠. 엔트 그룹이
지난해 말 상장을 하려다가 이제 실패를 했고, 이 상장 과정에서 여러 이슈가 나왔고, 심지어 마윈이 엔트그룹을 뭐 국가에 넘기겠다, 국유화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어, 만약에 엔트그룹을 알리바바 사업 부문에서 뭐 떼어놓는다 하더라도 별 영향은 없다라고 볼 수 있고, 중국 당국 입장에서도 엔트그룹을 무슨 뭐 국가가 소유하거나 이거를 뭐 청산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중국 기업이 이렇게 양호한 성장을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당국에서 너무나 비대해져 간 이 사업 부문에 대한 일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상식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알리바바의 가장 큰 경쟁력은 바로 알리바바를 이용하고 있는 실제 구매 계층입니다. 현재 알리바바의 회원 수가 9억 명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2020년 12월 말 기준인데요. 실제 알리바바의 그 실제 구매를 하고 있는 회원 수는 7억 7,9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매 과정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개인 데이터들을 알리바바가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국 인구가 14억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뭐 현재 8억 가까운 인구가 실제 알리바바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소비 활동이나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 알리바바를 거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 현실. 근데 이런 개인 정보를 현재 사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업을 뭐 계속적으로 확장을 해 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금융당국이나 중국 정부 당국에서 가만히 지금 이 현상을 방관하기는 또 역설적으로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점 규제, 이러한 뭐 미국의 구글이나 뭐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업체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나라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이런 포털 기업들이 크게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그 기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정보가 웬만한 국가 이상의 수준 정도로 큰 데이터가 쌓여가는 것. 뭐 당연히 이 과정에서 독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독점의 폐해는 뭐 중국이 꼭 공산주의 국가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미국은 물론이려니와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이 정도의 데이터를 특정 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른 사업에 진출하려 한다 할 때 사실은 전체적인 경제 생태계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책 당국에서 독점에 대한 폐해를 컨트롤해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뭐 당연할 수 있다. 그렇게 이상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중국 당국과의 지금 한 3개월 이상의 합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당국에서 독점과 관련된 여러 새로운 그 룰을 제정하고 있는 상황. 알리바바는 결국 그 룰 안에서 경영 활동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큰 소동은 일단락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네거티브하게 전망을 한다면 알리바바가 독점과 관련해서 뭐 큰 금액의 과징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알리바바의 성장 추세를 감안했을 때 오히려 안정적인 사업을 하게 되는데 필요한 일종의 보험의 성격이라고, 오히려 알리바바는 이러한 그 리스크가 먼저 드러났고 여기 뭐 해결 방안까지 뭐 이미 어느 정도 제시가 된 그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도 현재 알리바바의 기업 가치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석 달간의 해프닝은 이제 일단락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2021년 2월 5일 저희 더모아 투자자문은 드디어
알리바바를 매수를 했습니다. 알리바바는 현재 홍콩 증시와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뭐 ADR 형태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미국 시장에서 알리바바를 구매하는 데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49주를 매수했습니다. 매수 단가가 263.88달러입니다. 앞으로도 알리바바는 뭐 상황을 봐서 조금 더 비중을 늘려갈 생각에 있습니다. 중국 사람이 정상적인 중국 내 소비 생활을 한다면 중국 사람의 거의 절반 이상은 알리바바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현실이라는 것이고, 앞서 실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이커머스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알리바바가 지금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뭐 헬스케어라든가 금융 부분도 이번에 이제 뭐 안티그룹도 나왔지만 이런 부분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알리바바의 성장 가능성은 지금보다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알리바바에 대한 보유 비중도 더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따라서 알리바바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중요한 뉴스나 이슈가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를 할 것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의 알리바바는 역시 투자 유망한 기업이다. 이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